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부자가 되는데 성공하는데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을 그런 멋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최근에 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제목이 조금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었죠. 이웃집 백만장자라고 하는 책.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이웃집 백만장자.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세계적으로 500만 부가 넘게 팔렸을 정도로 아주 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이 책은 토마스 스탠리 교수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부자학의 권위자, 저자가 쓰신 책이고 토마스 스탠리 교수가 수십 년 동안 부자만 연구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네. 부자들 한 수천 명들을 이제 표본으로 모델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고, 과연 부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부자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사고를 하는가, 어떤 행동 양식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떤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가. 네. 그래서 부자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밝혀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방대한 그런 연구와 조사를 한 책이었죠. 근데 이 책이 좀 센세이션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통념을 확 깼다는 것이죠. 그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람들은 부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부자냐? 비싼 집에 살고 고급 차를 몰고 다니고 그리고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옷을 입고 이런 사람들이 부자다라고 그냥 의심 없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보이려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알차고 참된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도 평범한 집에 살고 차도 평범한 차를 타고 그리고 하고 다니는 이런 옷차림이나 이런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도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야말로 우리 이웃집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는 아주 견고하게 재산을 잘 축적해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 이것을 아주 다양한 조사와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낸 책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센세이션한 그런 반응을 얻어냈던 것이죠. 결국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무슨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투자를 아주 잘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극히 일부의 어떤 이벤트일 뿐이고 대개의 경우는 그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평균보다 이제 좀 많은 소득을 올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근검절약하는 소비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절제력.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불려나간 그런 사람들이 더디더라도 천천히 꾸준히 아주 견고하게 부자가 되더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부자가 되는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일관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예나 지금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죠. 부자가 되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다.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이다. 근데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이 자칫 좀 올드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나온 주장들이나 베스트셀러 책들이나 이런 책들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약간 터부시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유명한 책들 중에 부의 추월차선 이런 책들은 오히려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게 아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다. 요즘같이 기회가 많은 이런 세상에서는 어떤 아이템을 잘 찾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세상의 흐름을 잘 쫓고 기회를 잘 찾으면 아주 빠른 시기에도 젊은 나이에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찾아라. 서행 차선으로 달리지 말고 추월 차선으로 달리려고 노력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유명한 팀 페리스 같은 사람들은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고 주장을 하죠. 오히려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천천히 부자가 되고 이런 패턴이 요즘 어떤 부자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시스템을 잘 갖추고
나는 그러면서 보다 일은 적게 하면서 그러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나는 그 시간에 잘 쉬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이런 형태의 부자가 새로운 부자다, 뉴 리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어느 쪽이 더 맞다 안 맞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세상이 바뀌고 좀 스피드가 빨라지고 하면서 이제 나온 새로운 이제 이야기들일 것이고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다 본질적인 부의 법칙, 부의 공식은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온 이 책은요. 20년 전에 나왔던 이 책, 이 이웃집 백만장자들의 요건이 그런 거였는데 그 이웃집 백만장자가 지금도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밝혔던 이 부의 법칙이 바뀌었는지 지금 요즘 시대에 나오는 이런 신흥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있는지 뭔가 정말 확 달라진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고 밝힌 책이고 그렇게 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제목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나왔던 부의 공식, 부의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더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제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게 토마스 스탠리 교수가 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20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건 뭐가 있는가를 또 방대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밝히다가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따님이 연구를 이어받아서 더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하고 해서 이 책을 최근에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도 옛날 이 이웃집 백만장자 못지않게 많은 어떤 데이터, 많은 사례, 많은 정보, 증거들을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부자의 86%는 상속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상속받은 부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속받은 것보다 내가 자수성가, 내에 대해서 이룬 부가 더 많다. 비슷한 맥락으로 부자들의 90%는 내 스스로 환경을 바꿔서 부를 쌓았다.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때는 부자였지만 자식 때까지는 그 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유지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가중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아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데이터로 많이 증거를 보여주고 있고. 또 부자의 70%는 1년 소비 예산을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부자들은 흥청망청 쓰고 이런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참 부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소비도 굉장히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 결산을 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부자의 3분의 2는 투자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 공부까지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하고 투자를 잘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끼고 모은 돈, 이 돈을 남한테 맡기지 않고 스스로 내가 직접 실력을 쌓아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아서 내 스스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에 대한 인식, 또 돈을 다루는 태도 이런 것들이 부자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훨씬 더 돈을 소중히 다루고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 책 전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총 1장부터 7장까지 7개의 챕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중요한 대목, 제가 발췌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안내해 드릴 것이고 오늘은 간단하게 1장부터 7장까지 어떻게 책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1장의 챕터 제목은 이웃집 백만장자는 잘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책 이웃집 백만장자가 나온 뒤로 20년이 흘렀지만 그때 이 책에서 주장했던 그런 부자들 절제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부를 쌓은 그 백만장자들이 아직까지 견고하게 부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했어도 지금 시대에도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법칙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재밌었던 게 제가 또 얼마 전에 읽었던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이 있어요. 그 부자 아빠의 세컨드 찬스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책에 아주 직접적으로 이 책을 좀 약간 폄하한 대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지금 시대에 그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제시한 논리는 많이 맞지 않다. 이웃집 백만장자들처럼 이렇게 저축을 중요시하고 좀 수비 위주의 그런 전략을 취하는 부자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속되고 이런 시대에 오히려 평범한 사람으로 중산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이 책 이웃집 백만장자들이 지금은 부자가 아닐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많이 소위 이렇게 폄하한 그런 대목을 많이 봤는데 이 책에서는 아니다. 어쩌면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글을 아주 직간접적으로 다시 반박한 이제 그런 이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부의 법칙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대목이고요. 두 번째 챕터에는 부에 관한 7가지 신화 깨부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부와 돈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 어떤 편견을 많이 갖고 있다. 뭐 어떤 부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런 것들을 먼저 깨부셔야 그때 비로소 부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백만장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해서 주로 지금 이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어떤 어린 시절의 환경은 어땠는가, 부모들은 어떤 성향이었는가에서부터 또 돈에 대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배우자는 또 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사고와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이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그 소비, 그 다음에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집 백만장자들, 예나 지금이나 견고하게 부를 쌓아가는 부자들은 어떤 소비 생활을 하는가, 어떤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가, 소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일반 대중들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일반 대중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부자들만의 DNA, 그것은 결국 아주 강한 절제력, 그 다음에 인내심에 있다. 이게 이 부자의 DNA다라는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안정보다는 모험을 택하는 직업관을 갖고 있다 해서 백만장자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 또 어떤 직업들을 선호하고 또 일을 어떻게 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투자를 직접 하는지, 비용을 들여서 투자 조언을 받고 하는지, 투자에 대한 공부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어떤 좀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에 좀 더 견고한 부자로 남는지, 아니면 부를 잃는지, 이렇게 부와 투자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이 책은 아주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공식, 그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바뀐 것이 없다. 그런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벌이는 크지 않아도 오히려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람보다 벌이는 뭐 평범하거나 그렇더라도 큰 절제력을 갖고 근검절약하는 소비 태도를 갖고 저축을 잘 해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고 조금 더디더라도 천천히 꾸준히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세상의 유행이나 어떤 남들의 이목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에 집중하는 사람들, 나 자신의 좋은 생활 태도를 갖고 좋은 나만의 어떤 그런 원칙을 갖고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천천히 진짜 부를 쌓아나가는 참 부자들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아주 전적으로 100%, 200% 동감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좀 화려한 거, 물질적인 거에 많이 좀 열광하고, 그쵸?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세상. 이 핸드폰 하나만 열어가지고 뭐 인스타나 블로그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화려한 모습 같은 게 그냥 너무나 빨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고 나는 이러고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뭐 너무나 화려하게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남 신경을 쓰고 더더욱 비교를 하게 되고 이런 환경 속에 빠져서 사는 게 이제 우리의 이제 현재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러면 이럴수록 더더욱 어떤 그런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모습, 남을 의식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나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만의 기준을 갖고 너무 세상과 타인을 의식하지 말고 나에게 중요한 거, 실용적인 거 그런 것을 중시하면서 나만의 경제 생활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되더라. 실제로 제가 여기 제가 있는 곳 닥금스쿨에서 재정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제 이메일을 통해서도 상담을 많이 해오시고 하는 거 보면 이 책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인 것 같은데 실제로 봐보면 정말 속으로는 완전 이제 골마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상담했던 분도 의사신데요. 바로 이쪽 옆 동네에 사시는 거의 병원에서 나오는 소득이 수억에 가까운데 실제로 돈을 거의 못 모으시는 겁니다. 지금 소비의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거의 벌어들이는 족족 다 지출로 다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출 규모가 너무 커져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저에게 얘기해 오시는데 제가 들여다봐도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야말로 라이프 스타일의 저주죠. 저주. 또 며칠 전에 저하고 이메일로 상담했던 옛날 제 강의 수강생 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지방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업 소득은 꽤 많으세요. 한 달에 순소득이 3천만 원 정도에 가깝고 그 3천만 원의 소득도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런데 모으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왜 없는가를 봤더니 투자를 좀 잘못하신 게 있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대출을 많이 받고 이러신 게 있고 해서 나아지는 게 없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로만 1,000만 원이 넘게 나가고요. 그리고 또 뭐 가족들한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뭐 한 몇백만 원이 나가고 또 소비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해서 3천만 원의 소득이 있어도 그 소득에서 저축하는 게 거의 없는 그런 수준. 이런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뭐 강남에 살고 외제차 몰고 다니고 명품 같은 거 하고 인스타 보면은 막 화려하게 뭐 했다 어디 여행 갔다 이래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부자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재산을 많이 못 모아놨거나 그리고 저축도 제대로 못하거나 그래서 오히려 버리는 그분들보다 훨씬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따박따박 해 나가시는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경제 지금 구조가 더 불안한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미국 CNBC 방송에서 많이 회자가 되면서 우리나라 언론까지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도 가지 않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29살인데 20대 백만장자가 된 그레이엄 스티븐이라는 그 젊은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레이엄 스티븐이 18살 어린 나이에 사회에 진출해서 지금 10년 만에 굉장히 큰 부를 일궜는데 올 수입만도 20억. 그 실제로 하는 본인의 직업은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첫째는 스타벅스 커피를 절대 마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실 예정이 없다. 두 번째는 명품을 절대 사지 않는다. 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스타벅스 커피를 도대체 왜 마시는지 모르겠다.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마시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20배에서 30배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시는 사람들을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명품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명품 구찌 신발을 사는데 100만 원 가까이 가격이 드는데 금액이 이것을 그냥 질 좋고 이름은 없어도 그런 브랜드를 사용하면 10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왜 명품을 이용하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돈이 진짜 많은 부자들이 이용하면 모르겠지만 나와 비슷한 처지이거나 나보다 훨씬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사 마시고 하루에 두세 잔씩, 그리고 이따금 아주 대단하지 않게 명품을 아주 흔하게 하나씩 두씩 사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 그레이엄 스티븐의 기사에서 가장 좀 자극적이고 좀 인상적으로 봤던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본인 스스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절약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절약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이 사람은 좀 많이 다르다.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근검절약하고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서 절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따금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따금 뭐 친구를 만나거나 이렇게 SNS를 보면은 좀 화려하고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고 비교하게 되고 이러면서 한 번씩은 나도 좀 뭐 이렇게 소비를 많이 크게 하고 이러는 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그러면서 절약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안 쓰고 하는 것을 궁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사람, 그레이엄 스티븐 같은 친구는 이제 아직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절약하는 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게 정말 맞는 것이죠. 이게 일반 대중, 평범하게 살면서 남들과 같은 길을 가면서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 생각관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절약을 하면서도 본인이 불행하다, 궁색하다,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반면에, 나는 이렇게 극단적인 절약을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아주 어렵고도 아주 고귀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그러면서 극히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도 바로 이런 그레이엄 스티븐과 비슷한 길입니다. 가능한 절약하고 절제하면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러면서 이 그레이엄 스티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남들이 소비, 뭐 유행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동안에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저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소득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쪽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일반 대중과 관심을 갖고 시간을 쓰고 열정을 쏟고 하는 분야 자체가 아예 다른 것이죠. 이 그레이엄 스티븐의 모습이 이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예나 지금이나 부를 쌓아가는 진짜 참부자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은 이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냐면,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많은 소득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근검절약하면서 이 좋은 소비 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따박따박 해 나가시는 분들, 근데 이제 좀 약간 이따금 의심이 들죠. 이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너무 더딘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좋은 아주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어떤 희망과 꿈을 갖는 차원에서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 굉장히 벌이는 좋은데 근데 지금의 부가, 지금의 소득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 이거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 있죠. 그런 착각 속에서 지금 너무 저축 안 하고 흥청망청 좀 많은 소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나의 이런 소비와 지출 경제에서 이 경제활동에서 내가 무엇을 지금 시급하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꼭 이 책을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책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아주 좋은 대목들, 읽어봤으면 좋은 대목들만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께 발췌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